자, 우선 여기 34쪽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평면 좌표에 이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직선의 방정식 하면 뭐가 생각나? 시우야? 직선의 방정식 하면 뭐가 생각나? 몰라요. 맨 처음에 직선의 방정식 어디서 배웠어요? 뭐 어디서 배웠냐고. 뭐나? 직선의 방정식 어디서 배웠어? 처음 본 건 아니잖아, 직선의 방정식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으로 그려지고, 그 1차 함수를 포함해서 뭐 X축에 평행한 직선이나 Y축에 평행한 직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포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자라는 거고, 자, 직선의 방정식이면 기본적으로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표현이 돼.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m은 뭐예요? 기울기고 n은 y 절편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그 직선의 그래프가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이라는 것은 어떤 임의의 두 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x축 증가량에 대한 y축 증가량의 비율이 요것분의 요것이 m이 된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러면 그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 하고,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하면, 자, 이 x1, y1이나 x2, y2나 전부 다 이 y는 mx 플러스 n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아무거나 다 가지고 와도 성립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울기 구하면 x2 마이너스 x1을 해야 이게 x축 증가량이고, 그 다음에 y2 빼기 y1을 해야 이게 y축 증가량이죠. 요거의 x축 증가량에 대한 y축 증가량의 비율을 구하면 그게 기울기 m과 같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구하고 여기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y절편이라고 부르잖아요.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그래서 이 점의 y좌표는 여기서 말하는 n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y절편이 5였다. 그럼 어떻게 세워요, 식을? 여기서 말하는 m이 마이너스 2인 거고 n이 5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 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됐어요?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식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뭐 m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라고 이렇게. 자, 여기서는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져 있는데 얘도 똑같은 다른 한 점이 주어져 있긴 한데 y절편이 아니라 y절편이 아닌 다른 점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중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m을 아는 거잖아요. 그쵸? n을 모르는 거고. 그러면 x1을 x에다가 y1을 y에다가 대입해가지고 n에 관한 방정식 만들어서 풀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잘 보셔야 돼요. 자, x1, y1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쭉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졌다고 했을 때, 자,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아무 점이나 잡아서 이걸 그냥 x, y라고 해보면 x랑 y 값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여기 위를 계속 움직이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반드시 얼마여야 돼요? 기울기가 주어진 게 m이잖아요. 기울기가 m이어야 돼요. 그럼 이 두 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이고 얘가 m이어야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양변에 x 빼기 x1 곱해주면 y-y1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1 이렇게 방정식을 정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풀었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 b 이렇게 놓고 x 대신에 5, y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5 더하기 b다 해가지고 이것이 마이너스 15니까 이항하면 b는 13 해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3 이런 식으로 구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어떻게 푸냐. 그냥 y는이 아니라 x1이 5이고 y1이 마이너스 2인 거잖아요. 그래서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x1 이렇게 푼다라는 거. 식 이렇게 정해주면 이거 정리하면 y는 y 더하기 이제 2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5잖아요. 그래서 2 이항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3 이렇게 정리된다는 식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나중에 미정계수가 좀 많아지고 문자가 많아지면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면. 근데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이 식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딱 나와버리잖아요.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알 때.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세 번째로 두 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x1, y1이랑 x2, y2 이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얘네들의 기울기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뭐예요? x2-x1분의 y2-y1이잖아요. 기울기는. 그러니까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얘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이거고 이 점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y1은 여기 들어간 m 대신에 요거를 써주면 되죠. 두 점 가지고 구한 기울기를. 그래서 x2-x1분의 y2-y1 곱하기 x-x1 이렇게 해주시면 두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을 뭐 복잡한 과정 없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딱 구해버릴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때는 이거를 뭐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이 점 대입하고 이 점 대입해갖고 a랑 b 연립해서 풀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계산 과정이 길어지니까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딱 구할 수 있는 게 좀 더 간편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 점이 주어진 건 똑같은데 그 주어진 두 점이 x 절편하고 y 절편이 똑같이 주어져 있는 거야. x 절편이 뭐예요? y형 넣었을 때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x 절편이라는 것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절편,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y절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x절편이 a고 그 다음에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x절편이 a다 이 말은 어디를 지난다는 거야? 지나는 점이 a, 0을 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이 b라는 것은 0, b를 지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이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기울기는 0 빼기 a분의 b 빼기 0이죠.
그래서 간단히, B 빼기 A가 아니라 B 빼기 0이지.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B. 요렇게 쓰면 되는데, 그냥 이대로 정리할 거면 굳이 이 식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냥 뭐 두 점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단 좌변으로 이항해서 A분의 Bx 더하기 Y는 B가 되고, 양변을 B로 한번 나눠보면 여기는 A분의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B분의 Y, B를 B로 나눴으니까 1 이렇게 되겠다는 거. 그러니까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바로 이렇게 세워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3이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 이렇게 해놓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이 네 가지 방법들 정확히 잘 기억하시고, 이제 좌표축에 평행한다라는 것은,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뭐 A야.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예요? Y는 A잖아요. 그쵸? X값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Y값이 다 A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X축의 수직, 즉 Y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려져가지고 여기가 뭐 B예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B인 거잖아요. 알겠죠? X가 B가 되는 모든 점을 다 연결한 거죠. 그렇게 보시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내고 우리가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n의 형태, 이 꼴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1차 함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거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모든 항을 다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형태로 나오는 식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는 함수의 형태로 표현된 거고, 이렇게 표현된 거는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된 것 보고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할 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하면은 함수 형태로 표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형이다 그러면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된 것 보고 일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35쪽에 보충학습을 보시면, 자, 이거는 뒤에 필수예제 9번 풀어보면서 하시도록 하고, 여기, 어디냐. 네, 38쪽에 4번 한번 봐보세요. 다른 것들은 그냥 공식 이용해서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이고, 자, 4번을 보시면, 뭐라 했어요?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것은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으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그쵸? 아니, 정확하게 아니라 여기 A가 있어버려서 정확하게는 못 구하더라도 일단은 뭐 A를 사용한 식이라든지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선이 점 C도 같이 지난다 해가지고 A에 관한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랑 B 사이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여기 분의 여기 해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B랑 C 사이에 또 이 두 점 사이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두 기울기가 서로 어째야 돼요? 같아야 되겠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기울기가 서로 일치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점을 A,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3 빼기 1분의 여기서부터 빼도 돼. 상관없어 순서는. 근데 이제 순서를 정할 때 A에서 B를 뺐으면 Y좌표 뺄 때도 A에서 B를 빼야 돼요. 그럼 2 빼기 마이너스 A겠죠. A, B 사이의 기울기가. 그 다음에 B, C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B, C 사이의 기울기는 뭐예요? A 빼기 1분의 5 빼기 마이너스 A겠죠.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기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2 더하기 A겠죠. 이게 A-1분의 5 더하기 A니까 양변에 뭐 곱해? 이 2랑 A-1 한 번씩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 곱하기 A-1을 양변에 똑같이 곱하면 여기는 2가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여기는 A-1이 약분돼서 없어지겠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A-1 곱하기 A 플러스 2는 여기서 2 곱하기 A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정리해서 풀어보면 A제곱 더하기 A-2는 2A 더하기 10이다. 그래서 다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12가 0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양수 A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A의 값은 그냥 4만 되겠다라는, 마이너스 3은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아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한 번쯤은 풀어봤을 법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대로 계속 나오죠. 자, 다음. 다음 5번, 필수예제 5번 그 다음 장 넘어가서 5번 보시면, 이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점 A를 지나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점이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일단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A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A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BC의 중점을 잡아서 이 중점을 이렇게 지나게끔 만들어줘야 그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4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점 좌표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1,2랑 3,4 사이의 중점이니까 이거 둘이 더하면 2고 이거 둘이 더하면 6이잖아요. 그래서 다 2로 나눠보면 중점 좌표는 1,3이 되겠죠. 알겠어요? 시우야. 그래서 이제 어디 지나는가? 마이너스 2,4랑 1,3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y 마이너스 y1을 우리가 이걸로 정하면 y 마이너스 4는 기울기 구해보니까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4죠. 기울기는 요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점 a를 지나게끔 해서. 아니 왜? 너무 바로 계산했어? 그러니까 기울기는 1,3이랑 마이너스 2,4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 빼기 마이너스 2 분모가 그 다음에 y좌표는 분자는 3 빼기 4 해가지고 얘가 y축 증가량이고 그래서 기울기 구했고 여기서 x1을 마이너스 2 y1을 4라 하면 여기가 x 플러스 2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하면 여기서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 이 말이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
여기는 자, 이제 방정식의 형태로 알려줘 놓고 얘네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래요. 그러니까 일단 A, B, C의 부호에 따라서 얘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먼저 어떤 문제를 풀든 먼저 이거를 Y에 관해서 먼저 풀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Y에 관해서 풀어주면 AX랑 C를 우변으로 옮기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양변 B로 나눴을 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번에서 AC가 양수고 BC가 양수라 그랬어. 그럼 무슨 말이야? A랑 C는 부호가 같은데 B랑 C도 부호가 같다? 그럼 A, B, C가 모두 부호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B분의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B분의 A는 양수겠죠. 둘이 부호가 같으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Y절편인 B분의 C도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울기도 음수고 Y절편도 음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 그려주면 일단은 Y절편이 음수니까 이 정도 지난다고 치고,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이런 직선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1, 2, 3, 4, 4분면 중에서 지나는 4분면은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번은 A, B는 음수래니까 A랑 B가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근데 B랑 C는 부호가 같은 거죠. 그럼 A랑 C도 부호가 다르겠죠. A만 부호가 다르고 B, C가 부호가 서로 같은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 B분의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A랑 B 부호 다르니까 음수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랑 C는 부호 같다 했으니까 여기서 B분의 C가 양수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양수이면서 Y절편이 음수여야 돼요.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 Y절편이 음수니까 이 정도에 그려놓고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해야 되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 2사분면 빼고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 세 사분면을 지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3번은 조금 달라. A랑 C는 부호가 같다는 뜻인데 B가 0이 돼버렸어. 그럼 이런 형태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B가 0이기 때문에 B로 못 나눠.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여기 B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AX 더하기 C는 0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C 이항하면 AX는 마이너스 C. A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랑 C가 부호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C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A분의 C가 양수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음수겠죠. 그럼 그래프 그려주면 X는 하고 나왔으니까 X축에 평행해야 돼, Y축에 평행해야 돼? Q야. 어디에 평행해야 되냐고. X는 하고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가 좌표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그러면 X는 하고 나온 거 이렇게 그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Y축에 평행해야 돼요. 그래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A분의 C가 이런 식으로 그려서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넘어가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문제가 이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대요. 자,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도 했던 부분인데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치? 얘는 K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쵸? 기억나죠?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싹 다 전개해가지고 K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우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거 전개하면 2x-kx고 그 다음에 y도 분배해서 더하기 3ky-y 빼기 5는 0이고요. 그 다음에 k가 있는 것들 요거 두 개 그죠? 그러면 k로 묶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y 그 다음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k에 관한 항등식을 이게 항등식이 되게 하는 x, y의 조건을 구하면 그 x랑 y 값이 얼마가 나오면 걔네들이 여기서 말하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일단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k에 곱해져 있는 게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뒤에 있는 상수항도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y는 0이랑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여기가 이제 이거를 풀어서 만족하는 x랑 y가 여기서 말하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가 x좌표랑 y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k 곱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그냥 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다 라는 요런 1차 식이 있어요.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다 라는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게 되는 직선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뭐 그려봤을 때 뭐 이렇게 그려졌다 직선이 그럼 교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k 값에 따라서 기울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점은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제 k 값에 따라서 이제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막 그래프 모양은 뭐 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난리를 칠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이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되는 거니까 이제 다른 조건에 의해서 k 값을 또 구해줘야 되겠죠. 문제에 따라서.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8번까지 좀 봐보면 자, 8번이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반드시 만나도록 하는 실수 m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방금 했듯이 여기는 k가 아니라 m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쵸? 미정계수가 k가 아니라 m으로 나와 있는데 뭐 k에서 m으로 바꿨다고 해서 그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m으로 일단 묶어봐야 돼. m에 관해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m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로 묶어서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 m 값에 상관없이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어디예요? 얘가 0이니까 이것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y좌표는 1이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m이랑 상관없이 마이너스 1,1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이 직선을 좀 그려보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면 x 절편이 2가 되고요. 2,0 지나겠죠? 그 다음에 y 절편도 똑같이 2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서
마이너스 1,1이면 마이너스 1, 뭐야 이거? 마이너스 1,1이면 이 정도 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m값의 범위에 따라서 m값이 제일 클 때는 이때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m이 기울기니까 이때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0 지날 때보다는 커야 되겠죠.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1사분면이 지금 여기서 만나야 된다 이 말이잖아. 이 두 점 사이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 지나야 된다는 얘기라서 여기 어디야 0,2 지날 때보다는 m값이 작아야 되고 2,0 지날 때 m값을 구해서 그것보다는 더 커야 한다라는 거죠. 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평면에서 두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다 하면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 만나는 경우는 평행하는 경우죠. 그죠? 그리고 아예 그냥 둘이 똑같은 거 일치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할 때 일차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하면 y는 mx 더하기 n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갖다 변형을 해서 일반형으로 표현을 하면 방정식의 형태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랑 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쌍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각각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방정식에서 봤을 때 이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랑 y의 값이 딱 한 쌍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정식의 해는 연립 방정식의 해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오직 한 쌍의 해가 존재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평행할 때는 방정식의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점이 있어야 해가 있는 건데 교점 자체가 없으니까 해의 개수는 0개가 되는 거고, 일치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때 이 방정식의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이렇게 함수 형태가 나와 있을 때 조건이 어떻게 돼요? m이랑 m'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방정식으로 나왔을 때는 좀 이거를 다시 풀어보면, 이거 정리해서 y에 관해서 나타내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예요.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이라서 얘네들이 서로 평행할 조건은 뭐 부호 떼놓고 b분의 a랑 b'분의 a'이 같으면 평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y절편이 달라야 되죠. 그래서 b분의 c랑 b'분의 c'이 서로 달라야 되는데, 여기서 양변을 a'으로 나누고 b를 곱해주면 a'분의 a랑 b'분의 b는 같은 값이 나오는 거고, 또 여기서는 c'분의 c랑 b'분의 b가 서로 다른 값이라는 거죠. 뭔 말이냐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날 때 y절편 달라야 돼요. 아니 잠깐만, y절편 상관없죠. 그 순간 헷갈렸어요. 자, 기울기만 다르면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러면 이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완전 꼬여버렸다.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평행으로 바로 넘어가 버렸죠. 자, 그럼 이때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 서로 달라야 되니까 얘네들이 서로 달라야 돼서 이걸로 보면 그냥 a'분의 a랑 b'분의 b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a'분의 a랑 b'분의 b가 서로 다르다는 거고,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요. m이랑 m'의 값이 같으면서
y 절편은 달라야 돼요. 동시에 n이랑 n''은 달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울기 같을 때 이게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y 절편 달라야 되니까 이거 서로 다른 거고, 그래서 a'-분의 a랑 b'-분의 b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c'-분의 c는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이 많으려면은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아야 되죠. 그렇죠? 기울기 같고 y 절편도 같고, 얘네들에서도 이 상수항의 b까지 x의 개수의 b랑 y의 개수의 b랑 상수항의 b까지 모두 같을 때 얘가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그 밑에 보면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적으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솔직히 중학교 2학년이랑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배울 때 다 한 번씩 해왔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건데, 그 밑에 수직일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n이랑 y는 m'x 플러스 n'이랑 서로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에 얘네들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자, 요거랑 평행하면서 원점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y는 mx 원점 지나니까,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면서 원점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우리 수직이 된다는 것은 얘네 둘도 수직이어야 되잖아요. 이거 둘이 수직이려면 얘네들은 전부 다 각각 얘네들한테 평행한 직선들이니까 이 둘도 수직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x는 1이라는 직선을 그려봤을 때 이게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x좌표가 1일 때 y좌표는 얼마예요? 여기다 1 대입하면 y는 그냥 m이고, 여기다 1 대입하면 y는 m'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세로의 이제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m-m'인 거죠. 뭔 말인지 됐어요? 그리고 이 변의 길이는 뭐예요? 원점에서 1,m까지 거리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겠죠. 원점에서 1,m까지 거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해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 그 다음 이 변의 길이의 길이도 루트 m 프라임 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요거의 제곱에다가 요거의 제곱을 더하면 이놈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와야 돼.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루트 m 프라임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이제 m 빼기 m 프라임의 전체 제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곱해서 다 전개해봤을 때 m제곱 플러스 1 더하기 m 프라임 제곱 플러스 1은 이거 전개하면 m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m 곱하기 m 프라임 더하기 m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m제곱 사라지고 m 프라임 제곱 사라지고, 얘는 1 더하기 1에서 2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m 곱하기 m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m이랑 m 프라임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려면 반드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꼭 외워두셔야 돼요.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수직 조건이고, 거기 이제 책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거 참고하시고, 여기 필수예제 12번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것들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52쪽에 12번 보시면
자, 투점 AB를 이은 3분의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3분의 AB를 이렇게 이어놓고 얘네들의 수직이등분선이다 하면은 여기에 중점을 잡아서 얘랑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이은 직선 보고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일단 지나는 점은 A, B의 중점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중점 좌표가 뭐예요? 이 두 점의 중점 좌표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3에서 2니까 2로 나눠서 1이고 이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2로 나눠서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 다음에 AB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AB의 기울기 구하면 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빼기 3 해가지고 여기는 4고 여기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기울기가 이제 얘네들이 마이너스 2니까 요거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 이 마이너스 2랑 곱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럼 얘네 기울기는 2분의 1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랑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2분의 1이 들어가야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직이등분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돼야 되고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y 마이너스 1은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됐어요? 알겠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 13번 가보시면 세 직선이 뭐가 안 된다 했어요? 뭐가 안 된다고? 그쵸?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두 개는 이미 정해져 있어. 어떻게 생긴 직선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좀 그려봅시다. 이것은 자, x 빼기 y가 0이다. 이것은 그냥 y는 x잖아요. 그쵸? 그래서 y는 x는 기울기가 1이고 원점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2다 하면 y는 마이너스 2x 아니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여기가 y는 x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이것도 이제 정리해보면 그 마이너스 k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5가 되고 마이너스 k로 나눠주니까 y는 k분의 5x 마이너스 k분의 15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인데 잘 보시면 일단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그냥 여기 교점을 지나버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럼 교점을 자꾸 찾아야 돼. y는 x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서 2x가 2니까 x가 1이고 y도 1이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래서 얘가 1,1이기 때문에 이게 1,1 지나면 그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x 대신에 1 넣고 y 대신에 1 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5 플러스 15니까 이거 10이 돼서 k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k값 하나 구할 수 있고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또 있냐면 그 직선이 요거랑 평행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줄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하고 요거에 평행한 이 직선도 지금 여기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뭐 일치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울기가 같아야 돼. 평행하든 일치하든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기울기는 1인데 지금 요거의 기울기는 k분의 5니까 k분의 5의 값이 1일 수 있다 이거.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랑 평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평행하는 경우에 얘네 둘은 한 점에서 만났는데 얘는 하나랑 평행해버리니까 또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기울기인 K분의 5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도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각형 이루지 않는 K 값이 마이너스 10이랑 요거랑 요거 해서 총 3개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 공식이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서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다 그러면 어떤 좌표 평면에 어떤 한 점이 있어요. 여기 x1, y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이 점을 지나지 않는 어떤 한 직선이 방정식의 형태로 ax에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x1, y1에서 이 직선에다 수선을 그어서 이 수선의 길이를 d라 했을 때 이 d의 값이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지우야? 네. 이해됐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x좌표가 x1이고 요거를 우리가 함수 형태로 좀 바꿔서 y좌표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ax랑 c 이항에서 b로 나누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죠. 그러면 여기다 x1을 집어넣으면은 y좌표가 마이너스 b분의 a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여기 빗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y1에서 요거 빼야 되죠. 그렇죠? y1에서 요거 빼면은 y1 더하기 b분의 ax1 더하기 이제 b분의 c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얘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절대값을 꼭 씌워주셔야 돼요. 절대값 이렇게 씌워놓고 그러면 여기 길이랑 빗변의 길이를 일단 알았고 그 다음에 이 x절편을 기준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또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 수 있죠.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겠죠. 왜냐면 얘랑 평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엇각으로 같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또 각이 같겠죠. 둘 다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둘이 닮음인데 잘 보시면 이거 직선의 기울기 뭐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쵸? 그럼 여기 길이가 뭐인 거야? 이것분의 이거가 기울기 아니야. 그쵸? 그러면 x축 증가량이 1일 때 y축 증가량은 마이너스 b분의 a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이 빗변의 길이는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잖아요. 루트시고 루트 1 더하기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이 이제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둘이 닮음이니까 지금 이 꼭지점은 여기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직각인 꼭지점은 이쪽에 대응하고 이 꼭지점은 여기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D랑 대응하는 건 어디예요?
여기 x표랑 직각. 그러니까 x표랑 직각의 면적이 1이잖아요. 그래서 d 대 1은 빗변의 길이의 b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빗변의 길이가 y1 더하기 b분의 ax1 더하기 b분의 c의 절대값 대 여기 빗변은 요거였잖아요. 루트 1 더하기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 그렇죠? 그러면 외향의 곱은 루트 1 더하기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 곱하기 d가 이제 외향의 곱이고, 내향의 곱은 1이랑 이거 곱하는 거니까 이거를 먼저 씁시다. b분의 ax1 더하기 y1 더하기 b분의 c의 절대값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양변 나눠주면 이제 b는 루트 1 더하기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 분의 루트 b분의 ax 더하기 x1 더하기 y1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보기가 안 좋잖아 별로. 왜 분수가 있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b 이거 잠깐만 루트 아니잖아. 왜 말 안 해주지? 루트 아니고 뭐예요? 절대값이죠. 그죠?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b의 절대값을 하나씩 곱할 수 있어요. 그쵸? b의 절대값 곱하면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에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b의 제곱 곱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b의 절대값을 곱한 거니까 b를 그냥 하나씩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전체 절대값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알면 좋겠지만,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증명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긴 해야 돼. 그러니까 수학 공부에서 할 때 공식 잘 안 외워진다고 막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우려면 직접 한번 유도해 보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알겠어? 어렵겠지만 직접 한번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공식 유도하는 과정을 직접 한번 해보면서 공식을 외워야 암기가 더 빠를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지금처럼 시간 많을 때가 어디 있어? 아니야. 아니야. 다들 표정이 그러지. 지금 시간 별로 없어? 왜 없어 시간이? 어? 놀아야 돼? 그래. 놀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지금 안 해보면 언제 해보냐고. 여름방학 때 한번 못해 이거. 이거 꼭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식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지 보면은 저기 필수예제 14번 한번 보세요. 자, 2,3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다. 이때 모든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지금 점이 주어져 있고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2라는 걸 이용해서 직선에 있는 비정계수 K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우선 우리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x1, y1에서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까지 거리 d를 구해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절대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여기 있었잖아. 함수의 형태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표준형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형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a랑 b를 이렇게 제곱해서 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 자체에다가 x랑 y 대신에 주어진 점을 그대로 대입한 식의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은 어려운데 보면은 그럼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양면에 4를 우선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4y는 3x 더하기 2k이고요. 그 다음에 4y를 이쪽으로 옮깁시다. 그러면 3x-4y 더하기 2k는 0이라고 딱 이렇게 방정식 형태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A 값은 3인 거고 B 값은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루트 3의 제곱 9, 그 다음 마이너스 4의 제곱 16 이고, 그 다음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는 것은 여기 X랑 Y 대신에 저기 2,3을 그대로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 마이너스 4 곱하기 3 더하기 2K 하고 절대값이었을 때 이 값이 2라는 거죠. 그러면 루트 9 더하기 16은 루트 25니까 그냥 5예요. 5분의 이거 6 마이너스 12 더하기 2K의 절대값이 2가 되고, 양변에 5 곱하고 이거 간단히 정리해보면 2K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 10인 거죠. 그래서 2K 마이너스 6의 값은 10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면 11대 K값 마이너스 11대 K값 그 두 개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하시고, 그 다음 이제 15번 한번 더 가봅시다. 이거 보시면,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루트5라고 그랬어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평행하는 경우가 있고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평행한 경우에는 이렇게 안 만나잖아, 말 그대로. 그쵸? 이렇게 평행하면 평행선의 제일 큰 특징은 뭐예요? 어느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선을 그어가지고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을 때 항상 어찌하든 이 거리가 똑같아야 되죠.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지금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둘 중에 한 직선 아무 점이나 잡아가지고 다른 직선까지 거리를 그냥 바로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얘가 지나는 점을 우리가 아무거나 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x가 1일 때 y가 얼마야? x가 1이면 y는 7이죠. 그쵸? 1,7 지나죠? 그럼 이 직선이 1,7을 지나요. 뭐 1,7 아니라 뭐 0,5라고 해도 되고, 그쵸? 아니면 뭐 2,9라고 해도 되는데 어떤 게 제일 낫겠어? 아무래도 0,5가 제일 낫겠지. 숫자가 제일 쉽잖아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0,5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A가 지금 2고 B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4, 마이너스 1의 제곱 1 한 다음에 2 곱하기 0 빼기 5 더하기 K의 전체 절대값이 2 루트 5가 된다. 그러면 요거는 루트 5고 그 다음에 요것은 0이고 그 다음에 K-5의 절대값이 2 루트 5라는 거니까요. 양변에 루트 5 곱하면 여기는 루트 5의 제곱이라서 이제 2 곱하기 5니까 10이 되죠. 그래서 방금 아까 했던 것처럼 K 빼기 5의 값이 절대값이 10이 나오는 거니까 하나는 플러스 10 하나는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K 값 두 개 여기서도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17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17번은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직선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각을 이등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 그었을 때 이 두 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야 한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인데, 각의 이등분선의 제일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으로부터 각의 각 변까지 거리는 항상 같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했을 때 이 x, y로부터 두 직선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까지 나와버리냐면 이쪽도 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게 되는 이 직선까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풀면.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x, y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얘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루트 2의 제곱하면 4고 그다음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1인데 x랑 y 그대로 x랑 y 대신에 대입하니까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잖아요. 그냥 이것이 요거까지 거리, 이것은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해서 4분의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거랑 같다. x, y로부터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은 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루트 5, 여기도 루트 5니까 이거 두 개는 그냥 약분시켜버리고 얘네 둘이 분자끼리 같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2x-y-1이 그냥 x 더하기 2y-1이랑 같든지 아니면 2x-y-1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 절대값끼리 같으려면 그냥 플러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거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 더하기 2y-1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